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독일은 왜 잘하는가? 존 캠프너 지음, 박세연 옮김, 열린 책들에서 22년 5월 1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인, 언론인, 국제평론가로서 옥스퍼드 퀸스 칼리지에서 현대사와 러시아어를 공부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시기에는 동베를린에서, 공산주의가 해체되던 시기에는 모스크바에서 기자로 활약하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독자로서 저는 영국 사람이,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영국 사람이 독일을 이렇게 칭찬했어? 라는 호기심으로 이 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저자의 핵심 주장은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보니까 독일이라는 국가가 이 세상에서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국인 영국이 특별히 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독일은 150살이 되었다. 하지만 독일 국민은 그 이정표를 굳이 기념하려 들지 않았다. 비스마르크 시대에서 히틀러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군국주의와 전쟁, 홀로코스트, 그리고 분열과 동의어였다. 역사상 어느 국가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토록 엄청난 피해를 세상에 입히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의 두 기념일은 달랐다. 우선 2019년 11월에는 수백만 명의 독일인이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축하했다. 다음으로 2020년 10월에는 통일 30주년을 축하했다. 현대 독일 역사의 절반은 공포와 전쟁, 그리고 독재의 시간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속죄와 안정, 성숙이라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어떤 나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이는 또 다른 독일이다. 나는 바로 그러한 독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특히 내 나라인 영국의 사회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처칠과 블리츠 정신을 여전히 고수하는 이들의 심기를 틀림없이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저자는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일 헌법은 견고하다. 정치 논쟁은 보다 성숙하며 경제는 전후 세대의 많은 기간 동안 따라올 나라가 없었다. 어떤 다른 나라가 그렇게 적은 충격으로 가엾은 동포들을 과감히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어떤 다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처지에 놓인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물론 독일은 지금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난민 유입은 문화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기성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경제는 수출에 대한, 특히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인구 고령화, 사회 기반 시설의 악화로 억눌려 있다. 그러나 2020년 초 팬데믹 이후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가를 보면서 독일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들은 다른 국가가 따라오기 힘든 성숙함의 단계에 도달했다. 독일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기질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힘들게 그 방법을 배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더십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 무대가 되었다. 15년간 총리로 재임했던 앙겔라 메르켈은 그 도전에 맞섰다.
때로는 공감을 드러내며 때로는 고집스럽게 메르켈은 국민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희생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상사태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정부와 과학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모르는지를 소상히 밝혔다. 그녀는 결코 속이지 않았다. 자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국은 나쁜 사례를 보여주었다. 최근에 당선된 존슨 총리의 호언장담은 자유주의와 영국 예외주의가 혼합된 상태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선한 의지로 영국은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였다. 요양원은 죽음에 덫이 되었고 영국은 유럽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최고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던 독일은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사망률은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비교할 때 대단히 낮았다. 저자는 독일이 2차 대전 이후 4번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1949년 독일의 기본법이 시작된 해입니다. 기본법은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여지를 두고 있다. 실제로 근간이 되는 원칙은 그대로 남겨둔 채 60회 이상 수정이 이루어졌다. 영국은 왜 당혹스러울 만치 낡은 정치적 시스템으로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할까? 왜 독일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저자는 한탄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1968년 독일의 젊은 세대가 과거 역사와 관련해서 부모 세대에 맞섰습니다. 나치에 협조했지만 지금도 높은 지위에 있는 엘리트 집단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1968년 정신은 적군파의 테러와 함께 폭력적이고 추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독일 사회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지만 또 다른 시면을 목격한 독일인들은 이를 이겨냈고 이후 민주주의 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세 번째 중요한 시기는 마땅히 베를린 장벽 붕괴와 통일이다. 통일과 더불어 독일은 역사상 처음으로 분명한 국경을 확립한 안정된 국가로 거듭났다. 네 번째 격변은 2015년 난민 위기 때 찾아왔다.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몰려온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다. 이민에 반대하는 극우파들의 반발과 문화적 혼란이 매우 컸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영국은 쓰러져가는 정치 시스템과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고 존슨 총리는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빌려온 새로운 포퓰리즘과 맞닥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영국이 그들을 정의했던 바로 그 합리주의와 실용주의를 저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자신들이 독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독일이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로 3년 동안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 영국인의 수는 그 전보다 10배나 증가했다.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이제 독일은 희망과 기회의 땅이 되어버렸다. 독일인들은 좀처럼 자기 나라를 칭찬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좋은 점을 보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지는 단호하다. 하지만
유럽과 그 너머의 세계와 비교할 때 그들은 분명히 자랑스러워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독일인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성대한 국경일 행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최근에 통일의 날로 지정된 10월 3일에는 시범적으로 기념 행사가 열린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나라가 그들 자신의 치부를 기념하는 구조물을, 그것도 가장 유명한 두 곳의 랜드마크 바로 옆에다가 짓는단 말인가. 독일인들은 전후 20여 년이 지나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를 거듭하고 있다. 1970년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와르샤바 게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나치 정권의 일부 고위 간부와 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새로운 정부에 복직을 했으며 면책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의심받는 나치 범죄자들 역시 평판만 좋다면 죄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죄책감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젊은이부터 중년까지 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독일의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메르켈 총리의 무티 리더십, 엄마의 리더십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저자는 포퓰리즘 시대에 독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미국과의 불화, 유럽연합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국제관계에서 최대 걸림돌인 중국과의 문제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진지하게 국가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녹색운동의 창시자이고 풍력, 태양력, 재생에너지에 힘을 쏟고 해상 재생에너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와 그에 따른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왜 잘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가족, 책임감, 그리고 국가의 역할, 국민들의 집착에 가까운 준법성,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독일은 국가주의와 반계몽주의 그리고 두려움의 시대에 유럽 최고의 희망이다. 영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등대와 같은 나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금 두 나라는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 누가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유럽의 가치를 대변할 것인가? 누가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일어설 것인가?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설 것인가? 독일만이 그럴 수 있다. 그것은 국가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끝났습니다. 저도 수십만 개의 강한 중소기업을 가진 독일의 저력과 메르켈 총리의 국가도 절약을 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역사에서 교훈을 배운 그 성숙함으로 지구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나라, 운신의 폭이 넓은 독일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